네, 바로 시작하면 될까요? 네, 괜찮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온라인 멘토링 강연을 맡게 된 고양외국어고등학교 1학년 재학 중인 윤가영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우선 지금 보시는 사진은 제가 저희 학교 남자 기숙사 건물을 찍은 사진인데 좀 잘 나와서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잠시만요. 지금 화면이... 네. 우선 발표에 들어가기 앞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저의 개인적인 생각과 경험을 위주로 발표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제 경험에 대해서는 이제 자세히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 올해와 다음 해 학교 활동에도 차이가 있고 또 제가 입시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것은 또 아니기 때문에 그런 입시 정보나 학업비 등에서 관련해서 좀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서 좀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다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가 꿈을 꾸게 된 계기와 학습법 그리고 입학 준비 과정, 마지막으로 외고를 선택한 이유와 또 입학 이후에 느낀 장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장래 희망은 교사입니다. 제가 교사를 꿈꾸게 된 데에는 두 가지 계기가 있습니다. 먼저 저는 어렸을 때부터 영어를 좋아했고 교과목 중에서도 가장 자신 있는 과목이었습니다. 따라서 막연히 외교관과 통역과가 되는 제 모습을 떠올리고는 했지만 구체적인 진로나 장래희망을 결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중학교 1학년 겨울방학 때 이제 말레이시아로 영어 캠프를 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전부터 해외 유학이나 어학연수처럼 외국에 나가서 언어를 공부하고 싶었는데 이런 영어 캠프가 그런 저의 로망을 이뤄줄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그렇게 떠난 영어 캠프는 제가 상상했던 것 그 이상이었습니다. 원어민 선생님과 스피드 퀴즈, 그리고 글 쓰고 자유롭게 발표하기 같은 활동을 하면서 되게 재밌게 공부를 했고, 또 그냥 숙소 밖에서 산책을 하고 원어민 선생님과 대화하는 그 모든 과정이 전혀 스트레스나 이런 압박감 없이 재밌게 배울 수 있었습니다. 또한 현장에서 그런 배운 표현들을 활용하고 체험하면서 같이 캠프에 간 언니랑 동생들과 정말 많은 추억을 만들었습니다. 이 경험은 제가 언어학습과 관련된 진로를 꿈꾸는 계기에서 나아가 힘들 때는 또 이때를 떠올리면서 스스로 동기부여를 하고 또 삶의 원동력이자 버팀목이 되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계기로 저는 다른 학생들도 부담 없이 즐겁게 영어를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는 꿈이 생겼습니다. 두 번째 계기는 제가 중학교 3학년일 때 만난 영어 선생님이십니다. 좀 닮았다는 얘기를 많이 듣는데 친구들도 이제 친척이 아니냐고 농담을 하기도 했고 또 실제로 선생님과 본관도 같아서 이제 선생님께서 저를 친구라고 부르시고는 하셨습니다. 근데 3학년 때 영어도 어려워지고 하루 일과도 굉장히 빠듯해서 저는 힘이 될 때가 있곤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님께서 항상 수업 때 칭찬을 해주시고 또 격려하고 되게 이끌어 주셔서 그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더 노력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저는 학생들에게 영어를 가르치고 또 이끌어주는 그런 교사를 꿈꾸게 되었습니다. 또 학생들이 세계를 무대로 꿈을 펼칠 수 있도록 돕는 멘토가 되는 것이 저의 꿈입니다. 다음으로 제가 고향외고에 입학하기 전 영어 학습법과 준비 과정에 대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저는 영어학원은 기본적인 실력을 쌓기 위해 다녔지만 학원은 내신 위주의 수업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좀 더 추가적으로 공부를 하고 영어 실력을 좀 더 쌓고 싶은 그런 갈망이 생겨서 또 추가적으로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평일 아침 저녁으로는 원어민 선생님과 온라인 회화 수업을 했고 또 토요일에는 영어 에세이 쓰기 수업을 하면서 말하기와 쓰기 실력을 키웠습니다. 회화 수업에서는 주로 이런 독해책이나 토플 교재에 있는 주제를 가지고 선생님과 이제 토론을 하고 대화를 하면서
문제도 풀고 심화학습을 하는 방식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저 초록색 책은 리드업 2라는 책인데 이 책이 실크로드 아니면 램수면이나 피보나치 수열 같은 다양한 분야를 다루기 때문에 배경 지식도 함께 쌓을 수 있어서 입학 전에 방학 때는 이 교재로 수업을 했고요. 또 공교롭게도 저희 학교 1학년 영어 수업에서 부교재로 쓰는 책이 저 책이어서 좀 어려움 없이 공부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모의고사 문제나 이런 영어 지문을 풀 때 배경 지식으로 지문을 이제 보다 잘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에세이 쓰기는 보시는 것처럼 선생님께서 주제와 관련 어휘를 제시해 주시면 제가 시간이 날 때마다 써서 이렇게 완성을 하고 수업 전에 제출한 뒤 토요일 수업 때는 이제 첨삭과 피드백을 받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에세이 쓰기는 매주 선정된 분야에 따른 여러 전문 단어를 익혔고 또 서론, 본론, 결론 구조에 따라서 논리적으로 글을 쓰는 연습을 하면서 영작 실력도 늘렸고 또 문법 실력이 향상되는 것을 저 스스로도 실감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제 경우에는 이제 자소서 자기주도 학습란에도 이 에세이 쓰기 활동에 대해서 언급을 하였고 또 현재 학교에서 하는 회화 수업이나 작문 수업에서도 어려움 없이 또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데 도움이 많이 되어서 굉장히 추천하는 공부 방법입니다. 꼭 에세이 쓰기 활동이 아니더라도 자기 자신만의 특별한 자기주도 학습법과 또 그에 따른 성과가 있다면 꼭 공부만이 아니더라도 입시에도 되게 큰 도움이 되니까 지금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이 현재 자신의 학습법을 되돌아보고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입시에서 가장 중요한 평가인 자소서 그리고 면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친구들끼리 이제 농담으로 하는 말이 자소서는 자기소개서가 아니라 자기소설서의 줄임말이다 라고 하는데 이 말이 어느 정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저는 자소서는 사실을 바탕으로 적는 것이기 때문에 잘 쓰고 싶어서 거짓된 정보를 적는다면 이제 1차 그러니까 성적과 자소서를 함께 평가를 하는 1차는 통과를 할지라도 면접 때 관련 질문이 나온다면 굉장히 곤란한 일이 있기 때문에 따라서 자신의 경험하고 배운 점을 사실을 바탕으로 적어야 합니다. 이 사진은 제가 쓴 자소서 중에서도 학습 과정에 대한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제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자소서 에세이 쓰기 활동에 대해서 적었고 면접도 그 내용을 위주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학습 방법을 자세히 적되 배운 것 그리고 성장한 점을 좀 위주로 적도록 하였습니다. 보시는 것은 저의 자소서 수정본 목록인데요. 자소서를 수정하다 보면 이제 이전 문장이 더 보기가 좋다거나 아니면 논리적 흐름이 더 적합하다고 생각이 될 때가 종종 있는데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 내용을 많이 변경할 때는 꼭 저장을 하고 새로운 파일에 적어두곤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크게 12번에 걸쳐 수정을 했는데 물론 실제로 쓸 때는 이것보다 더 여러 번 거듭해서 글을 읽어보고 오타나 어색한 문장을 수정하는 그런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이것도 제가 면접할 때 실제로 적은 메모입니다. 면접은 이제 자소서 내용을 기반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대답했으면 좋겠다 싶은 내용이나 아니면 대답하기 좀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는 답을 꼭 적어두고 비슷한 문제가 나오더라도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 제가 입시 준비할 때 전년도까지는 공통 문항이 나왔어서 그거에 대해서도 이제 인터넷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을 검색하고 준비를 했습니다. 저는 실제로 면접에서는 이제 에세이 관련 질문이나 아니면 공통 문항은 나오지 않았지만 생활 기록부도 확인하는 등 가능한 한 철저히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면접이 평가에 들어가는 점수나 우선순위가 굉장히 가장 높기 때문에 열심히 준비를 해서 깎인 점수가 있더라도 이제 면접에서 보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여유가 되신다면 이제 문장 하나하나 보면서 예상 질문을 정리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요청을 해서 모의 면접으로 대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주로 같이 입시 준비를 하는 친구들과 연습을 하긴 했지만 학원 선생님이나 학교 선생님, 그리고 부모님, 동생과도 하면서 개개인이 보는 저의 태도나 말하는 습관, 그리고 답변 방향성에 대한 조언을 받았습니다. 각 사람들이 보는 관점이 굉장히 다양하고 또 다르기 때문에 자소서는 이제 문맥의 일관성을 위해서 되도록 한 사람에게 조언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만 면접만큼은 이제 여러 사람의 도움을 받는 것을 권합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꿈인 교사가 되기 위해 꼭 외고에 진학할 필요는 없지 않나? 라는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제가 외고를 선택한 이유이자 학교의 장점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학업 분위기, 둘째는 다양한 교내 활동입니다. 먼저 학교의 학급 친구들의 마인드와 태도가 정말 좋습니다. 다들 언어에 관심을 가지고 자소서와 면접을 준비하는 앞의 과정을 거쳐서라도 외국어 공부를 하고 싶어서 온 친구들이기 때문에 다들 기본적으로 공부를 잘하고 싶어 합니다. 또 그중에서도 재능도 있고 열심히 노력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 기숙사 룸메이트 친구와 같은 경우에는 말하기와 글쓰기를 굉장히 잘하는데 그래서 이제 한 해에 대회를 대여섯 개씩 나가기도 하고 또 시험 기간에 너무 무리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네, 정말 책을 이제 손에서 놓지 않는 그런 친구도 있습니다. 그리고 학업 분위기가 정말 좋은데 이제 학교 수업 시간에 참여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친구가 선생님께서 어려운 질문을 하셨는데 그 질문에 답변을 하면 그것이 엄청 대단한 일은 아니더라도 또 서로 박수를 쳐주고 또 높여주고 또 축켜 세워주는 그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대답을 한 사람 입장에서는 다음번에 기회가 또 있더라면 또 대답을 하고 싶어지고 또 그러다 보니까 수업 분위기 또한 좋아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수행평가나 대회에서 발표를 할 때 긴장해서 말을 더듬거나 실수를 하더라도 모두가 격려를 해주고 다시 발표를 잘 진행할 때까지 기다려주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자신감이 생기게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발표를 좋아하고 자신 있어 하는 편은 아니지만 학교에서만큼은 이런 친구들 덕분에 용기를 내서 앞에 나가 발표를 하곤 합니다. 그리고 저의 경우에는 이제 주변 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는데 주위에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 모여 있어서 저도 공부를 멈출 수 없다는 생각을 계속 하게 되었고 또 그런 친구들을 따라잡기 위해서 노력하는 저의 모습과 그리고 성장한 제 자신의 모습을 스스로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 정말 오길 잘했다, 행복하다라고 느끼는 때가 종종 있는데 바로 기숙사에서 친구들과 밤에 수다를 떨고 이야기를 할 때입니다. 친구들과 학교에서 배운 수업 내용 중 흥미로운 토론 주제에 대해 생각을 공유하고 또 사랑이란 무엇인가 이런 실없는 대화 같지만 또 가볍지만 진지하게 이야기를 하고 또 의미 있는 대화를 하면서 서로에게 배울 점을 찾고 또 생각의 깊이가 깊어지는 것을 스스로 체감하고 또 실감할 수 있어서 그때 되게 행복하고 이런 친구들을 만날 수 있는 학교에 오길 잘했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또 저희 학교는 굉장히 다양한 대회와 교내 활동이 있습니다. 학교에서 개최하는 대회 말고도 또 각 동아리에서 주최하는 대회가 특히 분야도 다양하고 재밌는 활동이 많아서 몇 가지 가져와 봤습니다. 우선 모의 유엔 대회, 시사 토론 대회, 통계 컨퍼런스, 그리고 경영 언어 분석 워크숍 등 자신의 재능을 펼치고 역량도 키울 수 있는 기회가 많습니다. 이외에도 학교에서 하는 활동 중 규모가 크고 의미 있는 것들을 몇 가지 가져와 보았습니다. 연합 포럼, 학술제, 그리고 세계문학의 날은 주로 2학년이 하는 활동이기 때문에 저는 1학년부터 3학년 때까지 학기마다 한 번씩 진행하는 주제 선택 활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세 가지 활동에 대해서는 이제 궁금하신 분들은 Q&A 때 질문해 주시면 어떤 활동을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주제 선택 활동은 진로와 교과로 나뉘는데요.
진로 주제 선택 활동은 자신의 진로와 관련된 주제를 선정하는 것이고, 교과 주제 선택 활동은 교과서에 있는 단원과 관련해 주제를 선정하고 탐구하여 보고서와 산출물을 제출하는 활동입니다. 밑에 보시면 제가 이번 학기에 선정한 탐구 주제가 있는데요. 청소년 심리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 요인 및 학업 성취도와의 관계라는 주제로 진로 주제 선택 활동을 했고, 또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마케팅 방안, 국내외 지역화 전략을 바탕으로 라는 주제로 교과 주제 선택 활동을 했습니다. 저는 이미 1학기에 언어 관련 주제로 활동을 했기 때문에 이번 학기에는 진로와 연계는 하되 심리와 사회 교과의 주제를 선정하여 생활기록부에 다양한 분야의 내용이 적힐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저는 두 주제 중에서도 지역화 전략 관련 탐구 활동을 굉장히 재밌게 했는데요. 우선 국내외 지역화 전략과 실제 성공 사례를 조사하고 또 그것을 바탕으로 지역 마케팅 지도를 제작한 뒤 소외된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한 마케팅 방안을 제시하는 기획안, 그리고 활동 보고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이런 활동 과정과 또 산출물 제작이 평소 시도하던 산출물 유형과는 달라서 굉장히 흥미로웠고, 또 평소 관심이 많았던 분야여서 더 재밌게 활동을 하였습니다. 이처럼 주제 선택 활동을 통해 지적 호기심을 해결하고 의미 있는 경험을 하였습니다. 또 이러한 내용이 생활기록부에 들어가면 저뿐만 아니라 대학도 좋아하는 그런 활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발표를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개개인마다 성향과 주변 환경에 적응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특목고의 장점과 또 일반계 고등학교 진학 시에 가지는 장점을 정리한 다음에 그것을 비교를 해서 자신에게 더 도움이 되는 학교를 선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편입 제도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선택하는 것 자체에 너무 연연하거나 부담을 갖지는 마시고 마음이 더 기우는 쪽으로 결정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Q&A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